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푸른숲 고등학교는 이른 아침부터 생기가 돌았습니다. 등교길 학생들의 발걸음, 교문을 향해 뛰어가는 지각생들의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노인의 미소가 있었죠.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파이팅? 74살의 경비원 박창호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손으로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푸른숲 고등학교의 아침 풍경 중 하나였지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에도, 여름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도 창호 할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창호쌤, 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하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윤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 강민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오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학교 졸업생이란 말이 맞나? 맞아요. 민재 오빠가 푸른숲고 출신이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박창호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기만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창호쌤이라 불리는 그는 단순한 경비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눈에 띄게 하는 일은 없었지만 아침마다 교문 청소하기, 교정숲을 다듬기, 학교 건물 순찰까지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죠. 오전 시간 창호 할아버지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무대를 꾸미고 포스터를 붙이는 모습이 보였죠. 야, 조심해. 그 현수막 더 높이 올려야지. 이쪽으로 좀. 더 가운데가 안 맞잖아. 강민재 오빠 포스터는 정문 쪽에도 붙여야 해. 축제 준비로 분주한 학생들 사이로 창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강민재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지요. 창호쌤, 축제 준비 어때요? 멋지죠? 방송부 학생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학교가 달라 보이는군. 젊은 시절에는 이런 축제가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할아버지도 학생 때 축제 많이 즐기셨어요? 창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지. 아주 오래전 일이야. 오후 내내 학교는 축제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객석 배치, 프로그램 인쇄, 음향, 장비 점검까지 모든 것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민재의 귀환을 위한 것이었죠. 복도에서는 민재 오빠가 우리 학교에서 바이올린 켰대라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게 그의 눈빛은 간간히 멀리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 했지요.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을 더듬는 듯한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교정을 한 바퀴 돌며 남겨진 쓰레기를 주웠죠. 체육관 앞을 지나갈 때 열린 문 너머 무대 위 바이올린이 놓인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생겼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적 없는 체육관, 텅 빈 무대,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바이올린과 보면 돼. 창호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것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학교는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도는 창호 할아버지만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다녔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축제를 이틀 앞둔 밤, 푸른숲 고등학교는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교문은 굳게 잠겼고 운동장을 비추던 가로등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다 꺼졌죠. 단 한 사람, 박창호 할아버지만이 고요한 학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돌던 창호 할아버지는 3층 서쪽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복도 바닥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학생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득하던 복도는 이제 할아버지의 구두 끄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음악실. 창호 할아버지는 음악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조용히 문을 열었죠.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익숙하게 스위치를 찾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음악실 안을 밝혔습니다. 교실 한편에 자리한 바이올린 케이스가 할아버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케이스 위에 쌓인 얇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았지요. 요즘 애들은 이런 악기는 잘 배우지 않는 모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반들반들한 나무 표면과 팽팽히 당겨진 현이 드러났죠. 할아버지의 거친 손가락이 바이올린을 향해 올라갔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소리 없이 바이올린 위에서 맴돌았지요. 창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불꽃이 다시 일렁이는 듯 했죠.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턱에 괴고 활을 현 위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점점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지요. 척햄스키의 무언가가 조용한 음악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다치고 아팠던 몸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어느새 집중한 표정이 깃들었고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했고 창호 할아버지는 교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그 전날 밤 음악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축제 당일 푸른숲 고등학교는 이른 아침부터 들썩였습니다. 체육관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벚꽃 몇 송이가 바람에 날려 운동장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야, 빨리 와. 좋은 자리 맡아야지. 강민재 오빠가 연주하는 곡이 뭐라고 했지? 바흐랑 파가니니 곡들이래. 나 진짜 기대돼. 학생들의 대화 소리가 교정에 가득했습니다. 방송부 학생들은 이미 체육관 안에서 마이크와 음향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무대 위 바이올린은 아침 햇살을 받아 윤이 났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조금 다른 듯 했습니다. 눈빛에 어젯밤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창호쌤, 오늘 연주회 보러 오실 거예요? 등교하던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의 큰 행사인데 빠질 수 있겠니? 김태영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체육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 배치부터 시작해 프로그램 순서, 내빈 좌석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바이올린 상태는 어떤가요? 교장 선생님이 음악교사인 서지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다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교장 선생님. 지원 선생님이 자신 있게 대답했지요. 오전 10시 체육관은 교복 입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관객석 맨 뒤쪽에는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도 자리를 잡았죠. 모두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민재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베를린에서 특별히 귀국한 강민재 바이올리니스트님을 곧 만나보겠습니다. 방송부 학생의 안내 멘트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송부실에서 한 학생이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전했죠. 김태영 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말이냐? 확실한 거지? 교장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방금 강민재 선생님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체육관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창호 할아버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김태영 교장은 급히 마이크를 잡았죠. 학생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교장의 목소리에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장 선생님에게 향했지요. 교장 선생님은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재 연주자가 탑승 예정이던 비행기가 베를린 기상 문제로 결항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축제 공연은 취소됩니다. 순간 체육관 전체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실망의 소리를 내었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지만 학생들의 실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홍보한 거야? 한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했는데. 다른 학생이 한숨을 쉬었지요. 교실로 돌아가는 학생들, 관객석에서 자리를 뜨는 학부모들. 순식간에 축제의 열기가 식어갔습니다. 방송부 학생들은 무대 위 장비를 철수하기 시작했고 교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실망한 얼굴, 허탈해하는 교사들, 그리고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바이올린까지 그의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합창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악교사인 서지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라도 해야. 교감 선생님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민재의 연주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란 쉽지 않았죠. 그럼 어쩔 수 없군요. 학생들에게 오늘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김태영 교장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체육교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아쉽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대 한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창호 할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대신 연주해도 될까요? 체육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창호 할아버지에게 향했지요. 김태영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학생들 중 몇 명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바이올린을 친다고? 선생님들 중 일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저 창호 씨, 그건 좀. 하지만 음악교사 서지원 선생님은 박창호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원 선생님이 조용히 교장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원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지요. 체육관에 남아있던 학생들도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창호 씨가 바이올린을 켤 줄 아신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조금 켰었습니다. 체육관에 다시 소란스러움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경비원으로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으니까요. 김태영 교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행사는 취소된 상태였고 학생들은 실망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교장 선생님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결정 이후 체육관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려던 학생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방송부 학생들은 서둘러 음향 장비를 원상 복귀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경비원 할아버지의 바이올린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말 켤 수 있을까? 어떤 곡을 연주하실지 궁금하다. 설마 진짜 바이올린을 켜실 줄 아시는 건가? 학생들의 속삭임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눈빛이 오갔지요. 그동안 아무도 경비원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조금 펴진 듯했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과연 섬세한 바이올린 연주가 가능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창호 씨, 정말 괜찮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무대 위 바이올린 앞에 선 할아버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건 뭐야, 장난하는 거야? 한 학생이 친구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쉿, 일단 들어보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 그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마주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음악교사 서지원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탈리의 샤콘누요. 지원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음악 전공자로서 그 곡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취미로 켜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섬세한 곡이었지요. 정말요? 그 곡은 지원 선생님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곡입니다. 지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체육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이올린을 든 경비원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키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그의 활이 현을 가로질렀습니다. 첫 음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심스럽고 약간은 어색한 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맑고 깊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졌지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정했던 연주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전거를 다시 타는 것처럼 몸이 점차 기억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손이 바이올린 현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비탈리의 샤콘느가 체육관 안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곧 경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경비원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이 사라진 듯 했지요. 그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고 체육관은 마치 콘서트홀처럼 변했습니다. 비탈리의 샤콘느는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휩싸였던 것이지요. 다른 학생들도 점점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창호 할아버지는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진정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음악교사 서지원 선생님은 눈을 감고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동과 의문이 교차했지요. 어떻게 학교 경비원이 이런 수준의 연주를 할 수 있는 걸까? 창호 할아버지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현 위에서 놀라운 테크닉을 보여주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오랜 훈련과 재능의 결과였습니다. 중간중간 잠시 멈칫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이올린을 켜지 않아 잊어버린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감을 찾아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때로는 감겼고 때로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추억 속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지요. 체육관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다른 반 학생들이 달려와 체육관 문 앞에 서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이로움과 감동이었지요. 저분이 정말 우리 학교 경비원 맞아? 한 학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맞아.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인사하시던 그분이야. 연주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더욱 빠르게 움직였고 음악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74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예술가였고 무대의 주인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이 체육관 안에 여운으로 남았지요. 창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주로 지친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인지 체육관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창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박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힘차게. 곧 다른 학생들도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체육관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김태영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도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와, 대박이야.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뭐야, 울 뻔했어. 다른 학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지요. 기쁨, 슬픔, 그리고 오래된 꿈에 대한 그리움.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지만 체육관에 가득한 감동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고 선생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선 그는 어색한 듯 했지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처럼 말이지요. 정말 멋진 연주였습니다. 창호 씨. 김태영 교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재능을 숨기고 계셨다니 놀랍군요. 창호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연주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바이올린을 잘 켜실 줄이야. 나 방금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 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쳤던 분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마이크를 들고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창호 선생님의 놀라운 연주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체육관에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대의 감각, 관객들과 호흡하는 느낌, 그리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쁨.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한 곡 더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악교사 서지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네, 한 곡 더요. 앙코르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클래식 곡이었으니까요. 창호 할아버지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고 체육관은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지요. 창호 할아버지의 손가락은 이제 더 자신감 있게 현 위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곡에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의 연주는 더욱 자유롭고 감성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몇몇은 눈을 감고 음악을 느끼고 있었고 또 다른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 학교 경비원 맞아?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맞아. 그런데 지금은 경비원이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야.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있는 박창호는 더 이상 경비원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진정한 음악가였고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예술가였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상체도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력과 함께 행복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침내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고 체육관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일어나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빛났지요. 감동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마주한 감정이었을까요? 김태영 교장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재 선생님의 공연이 취소되어 아쉬웠지만 우리는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이지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비원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바이올린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체육관에 있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체육관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20대 초반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콩쿠르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러다 35살에 손가락을 다쳤지요. 그 이후로는 바이올린을 켜지 못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체육관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이곳 푸른숲 고등학교에 경비원으로 오게 되었지요. 음악을 잊으려 했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나 봅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간직해온 슬픔이자 다시 찾은 기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체육관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선생님들도 감동에 젖은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영 교장이 창호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런 재능을 우리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 음악을 계속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체육관에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푸른숲 고등학교는 크게 변했습니다. 서지원 선생님의 제안으로 창호 할아버지는 정식으로 방과 후 바이올린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몇 명만 참여했지만 점차 학생들이 늘어났지요. 바이올린은 단순히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지요. 창호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기술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김태영 교장은 학교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창호 할아버지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특별 연주회였지요. 준비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관절염이 심해져 연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주회 당일 체육관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요. 창호 할아버지와 제자들은 바흐의 파르티타 2번부터 파엘벨의 캐논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공연 마지막 한 제자가 창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였습니다. 창호쌤, 저 음대 가기로 결심했어요. 선생님처럼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창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창호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창호쌤,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윤소연이 말했습니다. 선물이라니? 졸업식 날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사랑의 기쁨이요. 창호쌤이 처음 가르쳐 주신 곡이잖아요. 졸업식에서 울려 퍼진 사랑의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와 학생들의 연주가 어우러져 모두의 마음을 울렸지요. 푸른숲 고등학교 음악실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렸습니다. 박창호 음악실이라는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창호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정의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창호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현 위를 움직였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악장으로 접어들었음을 느꼈습니다. 경비원으로 시작해 다시 바이올리니스트로 돌아온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재능도 마음속에 간직한 꿈도 나이를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악처럼 사람의 진심은 결국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선율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